안녕하십니까. 상군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상군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떨어지라 그러고 저 혼자 찍고 동영상으로 상군이 이걸 보라고 할 생각입니다. 상군이 이제 질문을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질문도 점점 정교화되고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상군의 학습 일기를 누적시키는 이유는 그러니까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상군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신의 질문을 쓰고 확인해보고 그 질문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발전을 하거든요. 상군의 답변, 상군의 질문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구나,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감정이입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인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감정을 객관적인 물건, 새가 운다, 웃는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 이동하고 입장하는, 이동하고 입장하는, 대입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감정이입은. 의인화는 표현법의 하나인데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인간처럼 표현하는 비유법의 일종입니다. 사람처럼. 그런데 여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인간의 감정이 이입되기 때문에 의인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법과 감정이입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로 치면 이거는 표현법이고 요거는 주관에서 객관적인 사물, 객관적인 상관물에 감정이 들어가는 과정. 요거는 사람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결과, 비유법입니다. 다음에 단위당 한 개, 기본당,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라는 것은 단위당, 그 물건을 한 개 생산했을 때 하나 더, 두 개 더 생산했을 때 변동되는, 변화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 추가 금액이죠. 추가 생산 비용. 어쨌든 변동한 비용이 몇 단위를 더 생산하느냐. 그러니까 현재는 10개의 빵을 생산하는데 변동한 비용이 하나당 5만원이에요. 근데 20개를 더 생산한다. 그러면 100만원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판매량이 늘어나죠. 금액. 처음에는 투자를 많이 하니까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은 일정 부분 이렇게 생산하다 보면 계속 드는데, 그런데 수익은 판매를 하면서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익이 되겠죠. 이익. 그렇죠? 비용은 비슷한데 수익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판매를 많이 할수있도록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지출은 어떤 걸 쓰는 거죠. 수입 지출 하니까 지출은 쓰는 것. 그렇죠. 자, 국가의 기틀, 국가의 계기는 국가 생성되는 것은 단박에 생긴 건 아니고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에서, 연명 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국가가 되는데 국가를 만드는 이유를 계약설에 의해서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는데 국가를 어떻게 계약하느냐, 이게 사회계약설이고, 이게 사회계약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했을 때 시민들이 사람들이 국가에게 전부 이입하냐 아니면 일부 이입하냐, 권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계약설, 이 출발점이 다르고, 인성론에 따라서 사람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백지설에 따라서 사회계약하는 방법에 대한 의미가 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제가 하나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백제가 기원전 BC 4세기 때 평양과 마한을 정복한 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4세기 때 전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 이제 고구려 그 위에 있으니까 한강 이북을 진출했다는 것이고, 마한 진한 변환해서 마한 진한 변환. 그러면 사만이라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마한이고 여기 진한이고 신라가, 여기 변환인데, 이게 백제 지역, 백가제라고 그러거든요. 100개의 가문이 모여서 해양을 제패하자. 10제였는데 10개의 가문이 많이 모였는데 10제에서 100제로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백제를 마한 지역을 통합을 하고 한강 유역 이북인 평양 지역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왕이라는 호칭이 그 나라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시족 국가에서 부족 연명체에서 왕이라고 했으면 국가가 형성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듣기에서 to, eat, in, food, time, for, food, comfort. 이게 뭐죠? 질문이 해석해달라는 건가?
이런 거 이제 해석하는 거 제가 따로 모으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영어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옥저의 제천 행사, 하늘의 행사를 하는데, 고구려는 백고동, 고구려는 동맹, 백고동을 타고, 내 동무가, 동해는 무천, 내 동무가, 내 친구가, 동해는 무천, 내 동무, 내 친구가 백고동 타고, 그죠? 5월하고 10월에, 5월하고 10월에, 이렇게 3월? 그쵸? 5월하고 10월에, 왔죠. 고구려 동무. 옥저? 안 써있는 것도 있는데, 제천 행사 전부 다. 제천 행사 있었겠죠. 근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고조선의 역사, 건국에서 전성기까지. 고조선의 역사는 이제 특별히 많이 연구가 안 되어 있는데, 고조선의 역사, 건국, 고조선. 당구란검이 고조선이라고 쳐야죠. 당구란검부터. 그 다음에 뒤에 것들, 뭐 환단곡이나 뭐 이런 책이 있긴 있는데, 그 국사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야사에서, 제야사학계에서 다루는데, 시험 문제로 나오지도 않죠. 특별하게.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고조선과 진나라는 주로 무엇을 무역했나요? 고조선의 밑에 있는 나라. 진. 맞아요. 이렇게 진인데, 이렇게. 여기 사만 있는 부분을 진이라고 했죠. 진. 고조선. 무역이라고 해봐야 이때는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어쨌든 했다고 하겠죠. 발달된 무역에는 청동이나 철기 이런 거 받아보고, 식량하고 그렇게 했겠죠. 정확하게는 책 찾아봐야 되는데, 고전시대 화폐의 모습, 화폐 명도전인가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은을 쓰이고 철계도 쓰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화폐라기보다 교환 가치로 되어 있는 건데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쉽지 않네요. 옛날 사회의 근친호는 이거는 이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족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신분 독점하는 거죠. 외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력 관계에서 센 부족의 장끼리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럼 그것도 안 되면 근친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왜 고구려를 우리나라의 역사라? 고구려 지역이 글쎄요. 이제 동북공정 중국에서 하기도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이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세계 전체를 그러니까 언어도 비슷하고 이합집산의 과정 속에서 문화권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반달도끼 도끼는 갈아서 해야겠죠. 청동기 시절에는. 왜 그러냐면 청동기가 좀 연하니까 전쟁할 때 도끼 빨리 만들기 쉽잖아요. 그럼 갈아서 만들어졌죠. 이러한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 그때는 이제 문자가 없었는데 이 고조선의 역사가 이제 문자가 생기게 되니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김부식이 했을 때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했을 때 이전에 고기에 말하기를 이런 말한 게 있거든요. 고조선 고기라는 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라졌어요. 고기에 옛날 기록에 말하기를 이런 것들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글자가 돼서 남았죠. 유물유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나라와 위만이 고조선으로 내려온 이유는 위만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위만은 상투 틀었다 이런 말도 있어서 동의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국사교과서에서 각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체의 조선 상고사라는 걸 보면 고조선이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설을 안 받아들였죠. 교과서에는. 어쨌든 위만이 위에서 이 중국 지역에서 권력 관계에서 밀려서 이쪽으로 와갖고 새롭게 이쪽 지역에 왕으로 등극하고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고조선은 왕가 그를 받아들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위만이 동이족이라면 동이족의 귀족으로 들어와서 한 지역 차지하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전체 지역이 고조선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 영향력 세력권은 그래도 요 도시 하나가 고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 도시 있는데 여기서 도시 차려가지고 세력을 잡고 하는 것들은 이동을 하면 용인을 할 수도 있겠죠. 고조선의 수도는 어디인가? 고조선의 수도
명확하게 그러네요. 부여는 어느 정도 부여도 그렇지만 고조선도 연구가 덜 돼서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고조선의 건국 과정, 누가 어떻게 건국을 했는지 뭐 명확하진 않죠. 건국 신화가 아닌 거는. 그러니까 신화 자체라는 건 뭐냐면 명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어진 그 내용들이 써 있는 거죠.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고조선을 신화로 아니고 실제 사례로 해가지고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할 자료가 부족한가. 특별히 연구된 거를 교과서 수준에서는 본 적이 별로 많지 않네요. 신석기 시대에 벼농사를 짓지 않았나. 그거 신석기나 구석기. 그러니까 벼가 발견되고 벼를 농사 짓는 것 자체가 이제 오래 걸렸다는 거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높은데, 그렇죠? 짓지 않았나가 아니라 이거를 농사법이 제대로 개발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죠. 청동기 시대에는 잉여 자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 농사를 지면 농사 결과물이 있는데, 이게 잉여예요. 옛날에 사냥만 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냥도 그때도 계속 이어서 했겠죠. 사냥을 하고 사냥이 안 됐을 때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죠. 남은 걸 이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키고, 이게 많은 사람이 이 권력을 갖게 되겠죠. 식량이. 그러다 보면 이거 많은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니까 계급이 발생을 했겠죠. 청동기 시대 백성에서 족장이 되는 법, 힘이 세거나, 약탈 경제니까 약탈을 많이 했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농사를 해서 재산이 많거나. 입증하다, 증명하다, 증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입증은 증거를 성립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비슷한데, 증거를 대는데, 이거는 증거를 대서 분명하게 증명하다. 유사하게 봐야 되네요. 차이로 친다면 증명을 하면 어떤 거의 입증, 증명을 통해서 이게 논리가 성립됨을 보여주는 것. 뭐 이 정도 치면 되겠네요. 증명보다 입자가 들어가니까. 부분 부정 뒤에 항상 형사가 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부분 부정. 그러니까 어떤 걸 부정하는 게 뒤에 동사를 부정하든지 형용사가 부정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용언이니까. 그러니까 용언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는 게, 부정사가 이렇게 부정하는 게, 동사를, 조부동전이잖아요. 조동사하고 부정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이렇게 오니까 동사를 부정하게 되죠. 영어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용언 안에 안 부정, 못 부정해서 부정문이 같이 들어가니까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하는 게 맞습니다. 앙부일기의 시각선과 절기선을 읽는 법. 이게 이제 비문학 책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읽는 게 나와 있는데, 앙부일기가 있어야죠. 균이라는 균등하다. 어떤 것이 균등하게 있다. 물리량이란 것은 물리의 양, 힘의 양, 그죠?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물리량으로 하는 게 맞겠죠. 중력의 크기라든가, 넓이, 넓이, 질량, 이렇게 부피, 이런 것들, 이런 걸 물리량으로 합니다. 현대 시간의 표준인 시에슘의 파장이 갖고 있는 단점은 무엇인가? 시에슘 원자의 진동에 의해서 시간을 만드는데, 단점, 미세하게 이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파장이 갖고 있는, 파장이라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걸 장단점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거를 표준으로 사용할 때의 단점이겠죠. 인간의 기준이 되겠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측정 기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남중고동 하면 남쪽에 중앙에 올라갑니다. 해가. 남쪽에, 정남쪽에. 그게 남중고도지, 남중. 수정시계는 수정의 어떤 현상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하나요? 수정. 수정도 파장이나 진동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자, 복사선이라는 것은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진동을 해가지고 지구 안에 드는데 지구가 파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방출하는 걸 복사선이라고 합니다. 복사선. 가지고 있다가 반사라는. 돌궐은 어느 나라, 이렇게 돌궐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동이족이 구이라고 그러는 그 9개 부족, 구이, 이자, 이건 동이족이고, 요 동이족 중에 일족입니다. 돌궐, 말괄, 숙신, 여진, 이런 거.
백제 계로왕과 의자왕의 업적. 이거는 따로 이렇게 찾아봐야죠. 계로왕과 의자왕. 우리나라의 통일이 되면 옛곡으로 땅을 다시 가능성은 있는가? 통일이 돼도 쉽지는 않죠. 중국이 분열돼가지고 나중에 그 고구려 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금 현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장성과 수도를 평양으로 천거한 이유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요, 여기 평양에서 하면 중국이 이렇게 요동반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중국 수도가 여기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배 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영향을 주는 것보다 여기서 영향을 주는 게 중국도 공략하기도 좋고 전체 자신감으로 국제관계에서 중앙이죠. 바다까지 치더라도 전략적으로 더 이렇게 해안에 가깝고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으로 하는 것들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 한강에서 중국과 무역을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강변에 평야도 많았고 무역 플러스 평야, 그렇죠? 그래서 한강변야. 가야는 육가야가 있잖아요. 육가야가 진안, 그래서 기말집, 이 육가야, 가야 시조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알 6개 나와가지고. 가야는 누가 세웠는가? 백제 예수도의 웅진. 웅진은 공지입니다. 웅진은 옹궁 똑같잖아요. 부여는 삽입니다. 사부. 부여는 삽이. 사부. 그렇게 외웁니다. 사부는 부여. 사부. 사비는 부여. 사비는 부여고 웅진은 공주입니다. 왜 역사의 정통성이 예전에 침략의 명분이 되었나요? 이 정통성이 있다는 게 이제 명분 싸움인데, 이렇게 맞지 않냐? 사람들도, 맞아, 그게 당위성. 그게 마땅히 맞아. 맞는 거를 통해서 전력을 기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을 따졌죠. 백제 무령왕 때 일과 고류 시작, 교류를 통해 외가 백제에 전파해준 것. 외가 백제에게? 그런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국사 측에 나서. 있겠죠, 찾으면. 성왕의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웅진이 공주가 이제 수도를 수비를 하기엔 좋은 산성 준비, 공주 산성에서 산에서 있었고, 사비는 그래도 부여지방이니까 평야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활발하게 그 나라를 자신감 있게 경영하기 위해서 평양 쪽으로 간 거죠. 평야 쪽으로. 신라 지중왕 때 신라 지중왕 우상국이죠. 지중왕 13년 신라장부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국, 국력의 바로일 수도 있고 우상국과 트러블일 수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알려줄 수 없겠네요. 지금은 저는 남북조 시대의 수나라가 되기까지, 이건 중국 역사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복신과 왕작풍, 백제 부흥운동 과정. 복신이나 왕작풍, 백제나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는데, 이 부흥운동을 지원했죠, 신라가. 왜 그러냐면 당나라가 싸우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 부흥운동을 했는데, 이제 내분에 의해서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중국의 실크로드는 언제 지어진가? 실크로드. 이게 장보고, 누구더라, 장보한테. 고선지 장군. 이때 이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공부해야 되고, 고당 전쟁 때 연개소문이 이제 대망리지죠, 대망리지. 그러니까 뭐냐면 국무총리급의 총대장, 총수장, 왕도 있지만 귀족들의 총수장, 나라의 총대장, 이 정도 급이죠. 그러니까 전체 전쟁을 좌우했고, 이렇게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해서 그 전체 총대장에 등극을 한 거고,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전부 다 이렇게 내분에 의해서 실패됐다고만 배웠는데, 간단하게. 나머지는 알기가 쉽지 않네요. 삼국의 신라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이유는, 이렇게, 백제는 한강을 끼고, 고구려도 중국과 교류를 했는데, 외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맥이 있는, 가려져 있는. 태백산맥과 노령산맥, 차량산맥이 가려져 있는 외진 곳에 있었으니까, 조그만 도시로 그냥. 어떤 나라에서 진출하게 된 거는 주로 어떤 행위인가? 진출이 이제 침략, 아니면 점정, 이렇게 생겼었는데, 단어가 진출이죠. 명확하게 안 나오고 진출, 이렇게 애매하게 썼습니다.
어떤 왕이 고구려의 왕권을 강화했는가? 고구려 역사 따로 공부해야지. 이게 너무 포괄적 질문이니까. 누가 부족국가였던 고구려를 하나로 뭉치게 했는가? 고구려 발전 과정, 성립 과정, 또 역사로 더 공부하면 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답변이면 제가 이제 부실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공부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겠는가, 그 다음 공부를 해야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도움이 갈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질문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느 파트를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질문 자체는 공부하는 출발점이면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